흙막이 가시설 벽체에 작용하는 토지의 압력을 저항하기 위해서 띠장이라는 걸 설치를 해요. 그래서 그 흙막이 가시설 벽체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띠장에다가 또 그 수평에다가 스트러트라는 것을 또 설치합니다. 이게 설치가 다 완료가 되면 이제 가시설 벽체 공사는 끝나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토사 반출을 위해서 장비들이 올라설 수 있게 지지해주는 복공판을 설치하게 됩니다. 안녕하세요, 영수입니다. 안녕하세요, 예서입니다. 저희가 PM하고 있는 현장들이 공사가 한창인데요. 신축하시는 건축주분들께서 토목공사가 땅을 파는 건지는 알겠어요. 근데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튜브로 만들어 봤습니다. 토목공사를 하는 시점은 철거 공사가 끝나고 나서 착공 신고를 하고 난 뒤 착공 필칭을 받고 나면은 그때야 이제 비로소 이제 땅 파는 공사가 시작되는데요.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를 다지고 정리하는 기본이 되는 좀 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토목공사의 목적이 뭔지, 규모는 어떻게 할 건지, 토양 조건 등이 어떤지를 조사를 해서 가시설 공사를 위한 설계도를 작성을 해요. 건물만 설계도를 작성한 게 아니고 토목공사도 설계도를 작성합니다. 그래서 계획과 설계 과정 후에 굴토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승인을 받고 나면은 그런 심의대로 이제 착공이 진행이 되고요. 이 토목공사에는 크게 세 가지 공법을 사용해요. 정확히는 흙막이 가시설 공사 방법인데, 이제 첫 번째로 CIP, 두 번째는 토류판, 마지막으로는 시트 파일 공법이 있습니다. 먼저 CIP 공법을 설명을 드리면요. 땅을 뚫는 천공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해요. 그리고 그 구멍에 H빔과 철근망을 근입을 하고요. 그리고 그 사이에다 콘크리트를 부어서 흙막이 벽체를 만드는 작업입니다. CIP 공법의 장점으로 놓고 보면 벽체 강도가 매우 크다라는 장점이 있고요. 벽체 강도가 크기 때문에 타 공법에 비해서 침하가 되거나 균열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다, 좀 약간 내구성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수직도죠, 위아래로 버티는 힘이 강하다. 여기 세 가지가 가장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장점이 많고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강남을 더불어서 가장 많이 허가받는 공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토류판 공법은 일정 간격으로 천공 작업을 진행을 하고 H빔을 삽입해서 말뚝을 형성한 다음에 토사를 굴착하면서 H빔 사이에 토류판을 설치하는 공법입니다. 그래서 토류판 공법의 장점은 타 공법에 비해서 좀 경제적이고 단단한 지반과 호박돌증에서도 시공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지정물 보호가 가능합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시트 파일 공법인데요. 이 시트 파일이라는 자재가 있어요. 그 자재 사이 이음새가 딱 물리도록 해서 연속된 흙막이 벽체를 계속해서 형성하는 공법인데요. 보통 연약한 지반이나 모래가 많은 땅에 적용하는 공법인데, 요즘에는 이제 이 시트 파일 공법을 도시에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. 요즘에 특허 나온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CIP나 이런 부분들보다 소음이 적다, 그렇게 해서 많이 하고 진행하고 있는 공법이거든요. 저는 사실 제가 다 진행하는 현장들은 다 CIP를 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그 노현동 따가치공원은 이번에 시트 파일로 진행했었죠? 그렇죠. 그 CIP가 사실 파고 그러니까 천공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살짝 어느 정도 암이 나오거나 그래도 그게 이제 밀어 넣으면 그게 부서져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시트 파일을 형성해서 넘어가면 되는데, 그 까치공원 같은 경우는 토질도 약간 진흙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았고,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집안 조사를 해보니까 암이 없어서 시트 파일을 적용할 경우에 좀 경제성도 있고 시공기간도 단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그 토목공사 기법을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이어서 이 시트 파일 공법의 장점을 설명을 좀 드리면, 구조물에 물이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수밀성이라고 하거든요. 그런 것들이 좋아서 또 지하 수위가 저하되거나 토사 유출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어요. 단면의 선택폭이 넓고 시트 파일을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현장에 쓰고 다른 현장에 또 쓸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더 경제적이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또 재질이 균일하고 또 지반에 따라서 벽체 그 강성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현장 조사를 해서 굴착을 어디를 할 건지 위치를 표시하고 가시설 공사가 시작되는데요. 가시설 공사는 굴착된 토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도록 흙막의 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고,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공법을 사용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흙막이 가시설 벽체가 완성이 되면요, 그 흙막이 벽체 내부에서 터파기랑 토사 반출이 시작되거든요. 이제 벽으로 다 무너지지 않게 벽체가 만들어졌으니까 땅을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만약에 벽체가 없는 상태에서 터파기를 한다, 그렇게 만약에 가정해보면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벽체를 형성한 다음에 시작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흙막이 가시설 벽체에 작용하는 토지의 압력을 저항하기 위해서 띠장이라는 걸 설치를 해요. 그래서 그 흙막이 가시설 벽체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띠장에다가 또 그 수평에다가 스트러트라는 것을 또 설치합니다. 이게 설치가 다 완료가 되면 이제 가시설 벽체 공사는 끝나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토사 반출을 위해서 장비들이 올라설 수 있게 지지해주는 복공판을 설치하게 됩니다. 네, 근데 이 복공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 시공 견적을 받을 때 여러 군데 받잖아요. 근데 가끔씩 보면 복공판 비용이 빠져 있는 데도 있거든요. 그래서
지으시려고 하는 건축주분들은 복구판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빠져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비용이 이것도 한 3천에서 5천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. 네. 저희가 굴토심의를 할 때 보면 굴토심의 내용에 복공판 내용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그걸로 견적을 뽑다 보니까 복공판 비용을 제외하는 건데 반드시 비용도 들어갔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복공판 설치가 되었으면은 그 위에 이제 포크레인과 덤퍼트럭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터파기 및 토사 반출 작업이 이제 가능해지고요. 포크레인이 지하에서 흙을 담아서 지상으로 계속 올려주면서 지상에서 덤퍼트럭이 담아서 반출을 하죠. 네, 이렇게 터파기를 해서 그 흙을 다 반출을 시키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해요. 철근 작업하고 이제 기초 콘크리트를 바닥에 쭉 깔아서 그 다음에 이제 벽체를 형성할 수 있게끔 기본으로 콘크리트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면 이제 그 토목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터파기 하기 전에 설치했던 흙막이 가시설을 해체를 시작을 합니다. 콘크리트가 다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. 다 굳어서 완료가 되면 옆에 있던 가시설을 설치했던 순서들이 있죠. 그걸 역순으로 해서 하나씩 다 해체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. 네, 이렇게 토목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이후에 골조공사가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지하부터 한 개층씩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네. 그래서 사실 토목공사 때는 한 오래 걸려요. 2달, 3달 이제 네. 뭐 진행되나 하는데 사실 이게 끝나고 나서 네. 쫙 올릴 때는 월층 순식간에 올라갑니다. 네. 아마 지하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봐도 뭐 크레인들이 웅웅 하는 소리만 들리지 어디까지 팠는지 어느 정도 순서가 됐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뭐 순서라든지 왜 이렇게 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나가면서 저기는 터파기가 이제 하고 있네? 가시설 공사 하고 있네? 이렇게 좀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번에는 토목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.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이렇게 또 저희가 또 유튜브로 촬영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